9시쯤 되니까는 이제. 자, 어서 오십시오. 아유, 힘들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카메라 켜주시고, 자, 아주 스피드 있게. 아,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15분. 다 다음 주에 수업하시는 분들인가요? 지금 다음 주에 수업하시는 분들이, 26일부터니까 부산초하고 만월초, 그 다음에 부평 서초, 인천 남중, 그 다음에 부산초, 목금의 정각초. 대부분이 어떻게 한 클래스밖에 안 하셨나요? 부평 서초만 2클래스고. 아, 3시간씩 이제 저기를 하셨구나. 3시간씩 쭉 뿌려가지고. 자, 카메라 켜시고 인사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진행합시다.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구는 다 뭐 준비되셨어요? 한번 다 꽂아 보십시오. 거기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제가 초음파 센서 여기 노란 데다가 한번 꽂아 보시고, 그 다음에 LCD도 4핀짜리 케이블 하나 들어있죠.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거, 검정색을 그라운드에 맞춰서 이렇게 꽂으세요. 그 다음에 꽂았으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I2C, GND, VCC, SDA, SCL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제 I2C 인터페이스 꽂는 건데, 여기 GND에 검정색이 가게 꽂아주세요. LCD를. 그럼 이제 LCD에
비디오가 LCD에 이제 불 들어오죠? 이렇게 LCD에 불 안 들어오면은 이제 잘못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LCD 창에 불이 들어오면 잘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꽂는 게 마지막 서버 모터 하나 남았죠? 서버 모터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 여기 GND에 갈색이 가게끔 꽂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리모컨 하나 남았죠, 리모컨. 그러면 얘는 주변 장치가 이제 총 4가지가 더 있는 거죠. 총 4가지. 리치 실드, 서브 모터, 리모컨. 근데 뭐 어쨌든 그 하드웨어가 중심은 아니에요. 이번 그 개별 클래스 연수는 급하게 짜느라고 하드웨어를 최소화한 내용들이고 인공지능하고 스프라이트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하고 3가지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 이렇게 꽂으시면은 총 17가지입니다.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그러면 이제 가장 적게 별로 이제 많이 안 하면서 어, 온라인용으로 온라인 수업용으로 줌 수업용으로 만든 거죠. 이게 아마 김세호 쌤하고 저하고 2020년도에 여기서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제 교육 자료전 나가면서 그 그냥 아예 그냥 입학 장치를 한때기다 때려 박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제 업체에다가 좀 만들어 달라고 급하다고. 그래서 만들어 줬는데 그걸 이제 학교에서 한 100대를 샀죠. 100대 사서 애들 1인당 하나씩 나눠주고 2020년도에 이걸 온라인 수업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쓸만 하더라고 온라인으로.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복귀 오프라인 수업을 다시 할 때, 야, 니네 나눠줬던 거 다시 갖고 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했는데, 이거 너무 편한 거예요. 온라인용으로 이제 만든 건데, 교실에서 하니까, 이거 무슨 케이블을 꽂을 필요도 없어. 17가지나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뭐 쉽게 아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과용으로는 그냥 딱인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애들 대단히 교육을 할 때. 자, 그러면 하드웨어 보시면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중간에 이제 기침하는 거는 좀 양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핀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여기 조이스틱 보시면 A 2번, 3번. 그 다음에 버튼은 디지털 4번. 버튼 K2는 디지털 5번. 답변 저항은 A 1번. 마이크는 A 4번. 이 센서는 A 0. 그 다음에 온도 센서는 A5. IR은 디지털 2번. 초음파는 그라운드 78 VCC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 5V VCC RX TX 리셋 요 5개는 그 무선 업로더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USB로
데스크탑하고 연결하지 말고 그냥 무선 상태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공급해주면 그냥 컴퓨터하고 연결 안 하고 무선인 상태로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6번 서버 모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오픽셀 여기 디지털 13번. 그 다음에 FND는 디지털 클럭은 5번이고 디지털 인풋 아웃풋은 디지털 4번. 그 다음에 버전은 3번. 온스피드 센서는 12번. 근데 이제 얘네 개수가 RGB 같은 경우는 9번, 10번, 11번이니까 입출력 장치의 핀 번호를 총 다 더하면 아날로그 0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디지털은 1번부터 13번까지 합치면은 5번입니다. 개수가.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스위치가 존재를 해요. 요거를 맨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 합니다. 이 스위치가 없었으면은 아마 입출력 장치 3개는 날라갔을 거예요. 스위치 때문에 이제 입출력 장치가 한 3, 4개는 더 쓸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FND를 쓸 수가 있고 스위치를 내리면 버튼입니다. 당연히 FND하고 버튼은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올리면 I2C 여기 LCD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는 LCD 포트가 그러니까 I2C 포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LCD 꽂고 뭐 하나는 OLED를 꽂아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I2C 인터페이스를 쓰는 뭐 자이로스코프라든가 그다음에 컬러 센서나 말소리가 너무 작아? 스피커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시스템과 동일 마이크. 마이크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싶은 거 쓸 때 살짝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외로 리모컨이 쓸모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튼이 엄청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리모컨 가지고도 이제 캐릭터 제어도 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다음 핀 번호는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그 핀 번호 잘 사용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자, 교육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엠블럭을 실행을 시켜주세요. 자, 우리가 그 엔트리를 써도 되는데 어차피 아두이노이기 때문에 엔트리를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엔트리를 썼을 때 그 부족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엠블럭을 주요 에디터 플랫폼으로 쓰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는 프로젝트가 뭐 엔트리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럼 뭐 상관없습니다. 그 소재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근데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엠블럭을 쓰는 거고 우선은 엠블럭이나 엔트리나 뭐 블록 코딩을 써보신 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지금 전문 강사들도 거의 보통 마이크로비트를 많이 써서 방과후 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엠블럭을 가르쳐 주니까, 금방 배우시긴 하더라고요. 자, 우선은 엠블럭을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그 학생들에게 엠블럭을 설치를 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장치를 추가를 하시면, 이게 학교의 인터넷 상태에 따라
로딩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참 기다리면은 아두이노가 뜰 거고 그 아두이노를 선택하고 즐겨찾기 별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십시오. 이제 아두이노가 장치가 붙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여러 개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아두이노에다가는 다른 소스 코드, 이 아두이노에다가는 다른 소스 코드, 이 아두이노에는 다른 소스 코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이 파일 하나를 저장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면 점점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 이제 다 연결하셨으면 컴퓨터하고 연결한 다음에 연결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체크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 할 경우에는 컴 1번, 컴 2번이 뜰 겁니다. 그거는 키보드 마우스. 그거는 선택하지 마시고 컴 3번, 4번, 5번, 6번, 7번 애들마다 다 달라요. 컴포트 번호는. 이제 1번, 2번을 제외한 다른 컴포트 번호를 선택하라고 한 다음에 연결을 누르세요. 그럼 연결이 성공이 뜨면 맨 밑바닥에 설정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면 펌웨어가 쭉 업데이트 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엔트리에서 맨 처음에 교구 접속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기기에. 그러면은 라이브 모드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엔트리도 라이브 모드에서 작동되잖아요. 깃발 누르면 바로 실행되는 거. 엔트리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업로드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장치가 실행이 되죠. 그거는 이미 펌웨어가 맨 처음에 장치 연결할 때 펌웨어를 깔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펌웨어는 누가 짠 거냐? 업체에서 짜서 제공하는 거지. 그럼 그 펌웨어는 어떤 상태냐?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 해당 교구 입출력 장치를 경우의 수를 다 반영을 해놓은 펌웨어인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트리에서 블럭을 조립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사용자는 내가 프로그램을 짠 줄 착각하는 거지. 엔트리에서. 근데 그거는 프로그램 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짰다고 본인만 착각할 뿐이지 그거는 이제 조작하는 그 명령만 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를 틱 누르면 그 결과값이 이제 아두이노나 다른 MCU에 전달되는 거죠. MCU에 원래 깔려있던 펌웨어가 그 결과값을 받고 거기서 처리해서 값을 리턴해주는. 그럼 그 리턴 받은 값이 그 엔트리 하드웨어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에 전달되면 웹에서 실행되는 엔트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그 하드웨어 교구업체에서 제공하는 펌웨어, 이미 짜져 있는 펌웨어의 입출력 장치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양한 거를 쓸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아두이노를 그냥 펌웨어 업로드를 해서 쓸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입출력 장치를 다 사용해서 이제 캐릭터들과 연동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라이브 모드예요. 이럴 때 이제 동작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시작하실 때 동작 테스트를 무조건 하십시오. 이벤트에서 라이브 모드로 바꾸세요. 그러나 깃발을 클릭했을 때 제어해서 계속 반복하기, 그 다음에 1초 기다리기, 핀에 가서 9번 핀에 하이 보내기, 1초 기다리기. 얘를 복사하십시오. 하나는 로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이 깜빡깜빡거리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애들한테 야, 네 교구는 이상이 없는 거야. 잘 작동하는 거야. 그럼 이 시간 이후부터 안 되면 이
장치가 잘못된 거냐? 네가 코드를 잘못 짰냐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응? 그럼 이제 뭐 제가 잘못했어요 뭐 그러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동작 테스트를 하고 끝내시고, 그다음에 라이브 모드에서는 그냥 이제 단순 디지털, 그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출력, PWM 출력, 서버 모터까지밖에 쓸 수가 없어요. 센서에 초음파 센서도 못 쓰고 시리얼도 못 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뭐 RGB LED, 조이스틱, 버튼 가변자, 마이크, 비센서까지밖에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초음파 하는 그 서버 모터하고 라이브 깃발을 누르면 바로 실행되는 형태의 프로젝트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실 때 맨 처음에 기초적인 거 할 때 그냥 하시면 돼요. 가변정으로 캐릭터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 하거나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게 한다거나 하드웨어와 스프라이트 상호 연동하는 그런 프로젝트 간단한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이스틱 가지고 얘를 전후좌우로 움직이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라이브 모드로. 그러다가 그럼 지금 한번 해보죠. 조이스틱 가지고 한번 전후좌우 한번 해봅시다. 되게 간단하니까. 깃발을 클릭했을 때 불러오고 장치에서 해야 되겠죠. 장치에서. 자, 변수에 가서 X 변수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Y 변수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설정하기를 2개 불러오십시오. 하나는 Y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핀에 가서 아날로그 읽기 블럭 2개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미지를 전송해 드릴 테니까 수업할 때 쓰세요. 애들한테 설명할 때 파워포인트에 올려놓고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쓰십시오. 그 다음에 김영희쌤 교구 가지고 지금 저기 실습 따라하고 있어요? 아니면 눈팅만 하고 있어요? 우리 현기쌤? 현기쌤 여기 딴짓하고 있네. 누구를 불러볼까? 아까 교구 받으러 온 쌤이 누구지? 이음초, 이정환쌤. 이정환쌤. 우리 이정환쌤도 딴짓하고 있네. 네. 자, 중간중간에 리액션 좀 해주세요. 마이크 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2번 핀이죠. Y가 3번 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누르십시오. 그 다음에 조이스틱을 움직이세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쭉 하면은 0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1023. 그 다음에 위로 올리면 Y가 1023.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 Y가 0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이니까 캐릭터를 이제 움직이는 걸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장치에서 스프라이트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해서 계속 반복하고 빠르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하나 불러오죠. 그 다음에 연산에 가서 애들한테 야 얘들아 지금 x값이 좌표값이 이런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23이잖냐. 가운데가 512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갔는지 감지하려면 몇보다 크다고 하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고 당연히 한 600 정도보다 크면은 아 이쪽으로 제꼈구나. 400 정도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제꼈구나. 라는 기준점을 여기를 잡지 말고 조금 오른쪽 왼쪽으로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컸을 때 변수 x가 600보다 크면 그럼 오른쪽으로 가라를 이제 이게 단일 명령이냐 아니면은 복합 명령이냐 물어보십시오. 그럼 대부분 단일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아닌데 오른쪽으로 가라 두 개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0도 방향 보고 10만큼 움직이고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시고 x를 샥 왼쪽으로 옮기고 400보다 작으면 오른쪽 방향 옮겨라. 근데 그럼 깃발을 누르면 왼쪽, 오른쪽 잘 가죠. 근데 뒤로 헷가닥 제껴지는 거는 요 방향을 나비 넥타이로 바꿔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요거는 이제 똥 피하기 만들 때 쓰면 되겠죠. 키보드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 복사해서 위로 아래로 올라가게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들에 대한 하나하나 사용 방법은 지금 안 할 거예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유튜브가 어딨죠? 유튜브에 뭘 검색하시냐면 인공지능의 날개를 단인가? 인공지능의 날개를 단 이렇게 하면 여기 김세율 선생님이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이게 뜰 겁니다. 그러면은 재생 목록 중에 여기 보면 아두이노 부자 실드 엠블럭 5라고 있죠? 얘를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재생 목록에 다운 확장 설치 방법, 컴포트 잡는 방법, 부자의 실드 연결 테스트, 아두이노 부자 실드 확장 추가, 모드 변환, 버튼, 조이스틱, 가변장, 빛, 사운드, DCV, 초음파, 버저, IR 리모컨, 서브모터, FND, 운스터, LED, 네오픽셀, LCD까지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 10분 내외니까 요거를 가지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 하드웨어 사용하는 방법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웬만큼 이거를 접해본 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예 이제 생초보도 있긴 할 텐데 요거 보시면은 이 아두이노 수준의 하드웨어는 금방 따라합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들어갈 건데 여기서 핵심은 라이브 모드가 아니에요. 라이브 모드가 아니라 이제 업로드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깃발 클릭했을 때 모저를 못 쓰죠. 얘는 갖다 버리고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우노가 켜졌을 때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장치만 제어가 되는 거죠. 캐릭터와 연동이 안 되는 거죠. 캐릭터와 연동이 돼야 아주 재미나고 별의별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치에서 그 엠블럭만 제공하는 좀 스페셜한 거죠. 확장에 가서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를 추가하십시오. 그다음에 스프라이트에 가서도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를 추가하세요. 그러면 장치에서 X하고 Y 값을 이제 받았죠. 근데 얘를 업로드 해버리면
캐릭터, 이제, 엠블럭하고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업로드 해버리면 그 하드웨어에서 그 프로그램만 돌아가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업로드 모드 메시지 값으로 뭘 보내기. 그럼 우리는 업로드 모드 메시지 값으로 대문자 X. 따라 하십시오, 지금. 그 다음에 메시지 값으로 대문자 Y. 그 다음에 뭘 보내냐? 변수 X 보내고 변수 Y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뭐 LCD나 FND나 뭐 OLED나 초음파나 온습도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쓸 수 없었던 라이브 모드에서 쓸 수 없었던 이제 그런 명령 블록들을 다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치에서 그 명령 블록들을 쓰려면 확장 센터에 가서 이제 RICH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치 실드라고 뜨죠. 그럼 이제 초록색으로 파란색 플러스가 나올 텐데 이걸 누르면은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나서 추가를 하십시오. 이제 확장 블록이 이렇게 왕창 뜨죠. 얘는 이제 그 허스키 렌즈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허스키 렌즈도 I2C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번 인하대 집합형 캠프에는 허스키 렌즈도 쓰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 때 방학 전에 취학 시기 때 한 학년 전체를 이제 해버리면 하루에 최대 200명까지 이제 이틀 동안에 이틀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최대 400명까지 가능하죠. 두 학교만 잡아버리면. 그래서 일주일에 400명으로 3주면은 1200명.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교사를 투입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강사를 섭외를 해서 집어넣었는데 교사를 투입을 할 수 없으니 전문 방과후 강사들만 열라 이제 방과후 강의비를 챙겨가는데 교사들은 하나도 이제 챙겨줄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일찍 끝나니까 한 3333 정도로 해가지고 4번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평일에는 종료 동네 해서 이제 남겨가지고 하기가 힘드니까 금요일 날 한 3시간 정도 하고 토요일 날 6시간 하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개별형 캠프를 개설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완을 하도록. 그거는 이제 뭐랄까 그 강사비를 이제 전문 방과후 강사하고 너무 이제 차별화가 되니까 그쪽으로 돈이 너무 가버리니까 그래서 만들어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들은 순전히 그냥 우리 AI 융합교육대학원의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실제 여러분들을 인하대 집합형의 강사로 쓰기 위해서 섭외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때만 하게 되면은 너무 방과후 강사들한테 이제 강사료가 싹 몰려버리는 거죠. 그럼 방과후 강사들은 이틀만 들어가면 120인데 4일도 들어가는 강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240이야. 그럼 3주만 들어가도 거의 막 700을 가져가 버릴 수가 있어요.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면. 근데 이제 교사들은 이제 방학 중에 이날의 집합형만 들어올 수가 있으니 이게 너무 차별이 심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요거를 기획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개별형 캠프만 참여하고 끝내면 안 돼요. 아셨죠?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네. 개별형 캠프만 참여하고 끝나면 이거는 완전히 먹튀입니다. 먹튀. 이거는 방과후 강사들과의 이 강의료의 형평성을 위해서 만들어 드린 것 뿐인 거고
실제 핵심은 인하대 집합형 캠프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자실들을 이용해서 그냥 재미난 거 그거를 이제 한 9차시나 12차시로 이제 끝내는 거고 우리 인하대 잡세 캠프 잡세 차고 캠프의 핵심은 인하대 집합형이 저기 꽃입니다. 그때는 실제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프로젝트는 없거든요. 그냥 이제 그 업그레이드형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제공되는 교육 과정이 취약 시기 때 들어가는 교육 과정인데 자, 1일차에 A반하고 B반 두 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지금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바로 투입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일차에 두 개 반, 그러니까 2학년 1반, 2반 뭐 이렇게 되겠죠. 다 이제 하드웨어 위주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는 하드웨어 위주로 깔고 오후에는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동안 테스트, 그다음에 음성인식 다각형 그리기, 그다음에 2일차에도 그 방과후 강사들을 교육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2일차에도 피지컬 컴퓨팅,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레이디버거 게임 만들기, 그다음에 초음파 드럼 연주. 그래서 프로젝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고 이제 두 개 클래스에서. 근데 하나의 클래스로 기준하면 피지컬 두 개, 소주제 두 개가 들어가는 꼴인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피지컬 컴퓨팅은 하나, 근데 소주제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방과후 강사들이 지금 인성여중하고 인하부 중에 들어갔던 커리큘럼들 그대로 어차피 1시간짜리로 쭉 끌고 가시니까 처음 1시간은 당연히 피지컬 컴퓨팅으로 이제 기초 사용 방법, 이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하드웨어 세팅하고 이런 거 이제 애들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음성인식 다각형 그리기라든가 초음파 드럼 연주라든가 레이디버거 게임 만들기 이런 걸 하시면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방과후 강사들은 피지컬을 하나만 놓고 그다음에 2일차는 피지컬을 빼버릴 겁니다. 다른 소주제로. 그래서 3시간을 하실 때 한 2시간 정도는 이 프로젝트를 같이 이제 따라하면서 완성을 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업그레이드 미션을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미션을 줘서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라고 어떤 기능을 추가하세요? 아니면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이거를 뭐 빼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세 번째 시간에 1시간 내내 주지는 않더라도 한 2, 30분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다 넣어 주셔야 돼요. 2시간 반 정도 하고 30분 정도는 이제 미션을 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이 해보고 그리고 나서 추가 미션을 주고 미션을 줘서 해결하면은 칭찬해주고 간식 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주시고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음성인식 다각형 그리기하고 레이디버거 게임 만들기하고 초음파 드럼 연주는 이미 찍어놓은 동영상을 하고 소스코드하고 파워포인트를 드릴 거예요. 그걸 드리면 동영상을 보시면서 소스코드 가지고 따라하면서 익히세요. 그리고 나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강의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 드럼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쭉쭉쭉쭉 끌고 가가지고 다 가르쳐 드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9시 40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이 흘러가고 어떤 개념으로 디자인을 해놨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만, 다음 주에 투입되시는 분들까지만 요 교육과정이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방과후 강사들은 요번 주에 피지컬 하나만 하고, 그전에는 피지컬 2개 하고 소주제 2개를 했는데 이틀 동안 이제 요번 주에는 피지컬 하나에 소주제 3개로 업그레이드해서 하실 거예요. 방과후 강사들은. 근데 선생님들은 다음 주에는 그냥 피지컬 2개에 소주제 2개 하시다가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피지컬 하나에 소주제 3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클래스로 크로스로 들어가는 반은 피지컬 하나하고 여기 주강사 A, 그다음에 음성인식 다각형 그리기하고 레이디버거 게임 만들기만 열심히 막 몇 번 반복해서 익히고 들어가면 돼요. 그다음 주강사 B는 여기 피지컬 요거하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초음파 드럼 연주만 막 익혀서 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총 4개의 소주제 중에 2개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크로스 하시면. 근데 크로스가 아니야. 내가 3시간짜리를 4일 해. 근데 내가 주강사야. 그러면 이거 4개 다 하셔야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3333을 생각을 못한 거지. 기획을 할 때. 그러니까 뭐 확실히 그 집단 지성이라고 3333으로 짜놓으니까 다 쫓아서 그렇게 짜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4일 하면은 이틀 동안 6시간 크로스 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방학 전에 개별 캠프로 한 60, 60, 120, 한 120이나 240 정도 챙겨 가시고 그 방학 중에 인하대 집합형 캠프 때 강사로 들어와 가지고 그때도 이제 하루에 한 5개 클래스 정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아이들을 받아서 클래스를 짜줄 건데 거기에 이제 주강사 보조 강사로 들어가서 그때도 또 강사비를 좀 이렇게 강의를 좀 몇 번 하시면 아마 요번 여름방학 때 등록금 정도는 벌지 않을까. 등록금 2배, 등록금 이상은 아마 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학교를 공짜로 다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게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이 피지컬에 해당하는 것들은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요 동영상들 따라 보시고 예를 들면 소리 센서를 하겠다. 그러면 소리 센서를 이렇게 박수 치면 값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박수 2번에 해당하는 값이 입력이 되면 불을 켜라 꺼라 뭐 이런 거를 하시면 돼요. 근데 RGB LED를 켜라 꺼라를 하더라도 캐릭터도 같이 켜지고 꺼지게 해주면 이제 되게 재밌는 거죠. 근데 이걸로 하다가 야 이것도 귀찮지 않냐? 그러면 이제 스프라이트로 가서 엠블럭에 있는 이 인식 서비스를 추가를 해서 음성인식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코드를 짠 다음에 그거를 점차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잘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할 게 이거 아이들 로그인 회원가입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인식 서비스들 쓰려면 이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200번밖에 못 써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 투입하기 전에 가입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 코드가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메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을 넣으라고 하십시오. 만 16세 이상으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글로벌로 했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엄청 느리다. 그러면 중국 걸로 해서 들어가도 한 번 더 가입해도 됩니다. 학생 구글 계정 일괄 발급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학교에 있는 그 구글 계정으로 이메일이 안 오던데.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하고 이메일 넣고 이제 저기 초대 그 승인을 누르면 이메일이 탁 발송이 되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이용 가능한데 그냥 클라우드 뭐 그래도 학교 계정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학교 계정 애들한테 발급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면 좀 편하겠네요. 이걸로 로그인하면. 근데 가입으로 하면은 어쨌든 그 이메일 확인해서 거기서 이제 그 코드를 넣어주면 가입 승인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업로드 모드를 보냈죠. 그럼 이제 확장에 스프라이트로 가서 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갖다 버려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도 갖다 버리고. 왜 그러냐면 업로드 모드 메시지를 수신할 때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X, 대문자 X로 보냈으니까 아까 메시지로 돼 있을 때는 뭐 번쩍번쩍거리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X 값이 계속 번쩍번쩍거리죠. 이 아우라가. 원래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여기서 이제 깃발을 누르면 실행되면 이 노란색 아우라가 생기는 게 보이죠. 이게 실행됐을 때예요. 멈추면 없어지죠. 근데 얘는 아우라가 번쩍번쩍거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장치에서 이 코드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드를 살펴보시면 이 오프라인 브로드캐스트가 시리얼 통신입니다. 시리얼 통신으로 이 X 값을 브로드캐스팅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Y였죠. Y도 번쩍번쩍거리죠. 그럼 이제 잘 들어오는 거야. 그럼 X하고 Y가 값이 잘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변수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얘네들 값을. 그러면은 이제 변수를 설정을 해요. 뭘로? 들어온 메시지 값으로. 근데 메시지 값은 뭐예요? X지. 마찬가지로 복사. 들어갔어. 여기는 Y. 그 다음에 업로드 모드 메시지 값은 Y. 번쩍번쩍 거리죠? XY, XXYY. 이것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변수 X와 Y를 재사용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XY 썼죠? 2번 핀, 3번 핀 입력받는 거.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아두이노에 업로드 됐잖아. 이제 빠이빠이지. 이거는 그냥 껍데기죠. 얘가 아두이노로 쏙 들어갔으니까. 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껍데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 변수라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브 모드에서는 전역 변수인데 지금은 지역 변수. 이제 X하고 Y 변수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건 Y니까 여기다 X를 여기다 붙여버리면 되겠죠. 만약에 X가 60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왼쪽. 근데 아까보다는 뚝뚝뚝뚝뚝 거리는 얘가 뭐예요? 이 노란색이 일정하게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업로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라이브처럼 사용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얘 복사한 다음에 얘는 이제 X가 아니라 Y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로 보기,
아래로 보기. 그러면 이제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다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좋으냐? 스프라이트에서 인식 서비스로 음성을 인식을 한 다음에 한국어로 그 음성 인식의 결과 값을 변수로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리절트 변수에 음성 인식 결과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산에 가서 포함되어 있나요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어에서 만약 뭐뭐가 참이면 뭐가 음성 인식 결과에 열려라 참깨 참깨가 포함되어 있냐 아니면 이렇게 검사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변수 하나 만들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업로드 모드 메시지. 그럼 장치에서 다시 메시지를 수신해요. 메시지 값이 1이면 문 열어주고 메시지 값이 0이면 문을 닫아주는 거죠. 서버 모터 제어하면서 LCD로 오픈 클로즈라고 표시하면서 그리고 나서 스프라이트에 문짝 그림을 넣어놓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 AI로 스프라이트도 제어되면서 하드웨어까지 동시에 제어가 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으면서 재밌어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 이제 세 가지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딩, 피지컬, AI.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신 다음에 그걸 다음 주에 학생들이 재미나게 이제 교육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학 전에 개별형 캠프의 특징은 이런 형태의 재미난 이제 캐릭터하고 인공지능하고 피지컬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만 하면서 어떤 뭐 똥피하기 게임이든 레이디버그 게임을 완성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냥 뼈다귀 정도의 레이디버그 게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션을 주세요.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던 게 야 머신러닝으로 손가락으로 조종해봐. 손가락 인식하는 것만 가르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디버그가 까까를 먹으면 점수가 1점씩 올라가는 카운팅을 기능을 추가해봐.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봐. 아니면은 레이디버그가 까까를 먹으면 먹을수록 크기가 작아지게 만들어봐. 레이디버그가 돌아다녔던데 자치가 표시되게 만들어봐. 이러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로 계속 미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미션이 이제 잘 진행되면 동영상 좀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보조 강사는 항상 주 강사님들이 강의하는 영상을 좀 짧게 찍어주시고 학생들의 실습하는 거를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래서 우리 인하대 소프트웨어 AI 밴드 있죠. 그 밴드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돼요. 몇 월 며칠 차, 몇 월 며칠 뭐 어느 초등학교 1회차 그 다음에 뭐 어떤 주제로 이제 해서 이제 동영상하고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번에 이제 방과후 강사님들이 되게 잘해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내일은 안 하고요. 일요일 날 9시에 뵙겠습니다. 그때는, 우선은 오늘은 내 나이가 어때서 음성인식 다각형 그리기, 레이디버거 게임 만들기, 초음파 드럼 연주 요 네 가지의 동영상, 소스코드, 파워포인트를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 나실 때 당연히 부산초, 만월초, 부평소초, 인천 남중은 부평소초는 2명이네요.
그러니까 1명, 2명, 3명, 넷, 다 6명은 26, 27일 날 투입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터를 하고 가십시오. 오늘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틀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은 따라 하세요. 동영상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소스코드 있는 거 보고 그냥 계속 다 따라 하십시오. 여러 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동영상 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블럭으로 이렇게 조립이 가능한지, 그래서 동작을 시킬 수 있는지까지 보세요. 거기까지 하시면 제가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이제 어떻게 동작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과 같이 따라하기로 중간중간에 이제 농담도 섞여가면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맨 처음에 되게 이제 허접한 아주 뼈다귀 같은 프로그램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능이 추가되면서 더 재밌어지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맨 마지막 시간에는 무조건 미션을 줘서 애들이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무조건 확보를 해 주십시오. 1시간 내내 하나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시간을 줘도 안 되고요. 길어봐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맨 마지막에. 그리고, 시간이 좀 되시면은, 자기가 업그레이드 한 거를 자랑할 수 있도록 발표할 시간도 주시면 좋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하시니까 아주 천천히 이제 하시긴 할 텐데, 거의 다 초등학교고, 인천 남중하고, 다음 주는 뭐 인천 남중밖에 없네요. 신성고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그 다음 주는 인하부중이 있네. 그 다음에 만수북중도 있고. 원래 우리 AI 융합대학원이 초등이 이렇게 많던가요? 거의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감은 잡히셨나요, 이제? 네. 네. 네네. 그래서 총 4차 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애들 요번에 이제 방학 전에 이 리치실드를 이용한 수업의 목표는, 리치실드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네오픽셀, FMD, LCD, 초음파, 서버모터 할 게 엄청 많습니다. 피지컬만 해도. 근데 피지컬만 해가지고는 그것도 뭐 나름대로 재밌긴 한데 더 재밌으려면 뭐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음파 가지고 악기를 만들잖아요. 초음파 거리 값에 따라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초음파가 15cm밖에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초음파 명령 블록을 쓰면, 나중에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확장 가서 그냥 초음파 센서의 원래 칩셋 HC SR04라고 치면 초음파가 나오거든요. 얘네들을 추가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초음파 센서 값이 되죠. 센티미터 값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의 확장에 가서, 초음파는 라이브 모드로 안 돼요. 그래서 업로드 모드로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거 배우시고 나중에 학교에서 써먹으실 때 이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가 왔다 갔다가 됩니다. 서로 반응이 가능한 거죠.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스프라이트에서 확장 센터에서 악기를 추가하시면 이제, 야, 너는 드럼만 연주해. 너는 이거 15cm 안에 손가락이 들어오면 너는 드럼만 소리 나게 만들어. 너는 베이스 드럼만 소리 나게 만들어. 그래서 각자 하나씩 소리 나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합주를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쿵쿵쿵쿵 쟤는 드드드드드드 쟤는 띵띵 심벌즈 이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 센티미터 거리 5cm 거리에 따라서 다양한 드럼들을 막 연주하게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게 해서 나중에 맨 처음에는 다 같이 다 해보고 지가 이제 막 즉흥 연주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들하고 같이 이제 합주를 해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어렵긴 한데 리스트를 추가하면 내가 즉흥 연주했던 거를 녹화해가지고 다시 재생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로 업그레이드 최종 끝판왕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 티처블 머신으로 뭐 요거는 드럼, 요거는 뭐 그 스네어 드럼, 요거는 키보드 스틱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다양하게 막 연주를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기능을 주시면 됩니다. 기능들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고 동영상 그 소주제 4가지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카톡으로 압축해가지고 아니면 링크를 주든가. 그래서 오늘은 10시 넘었으니까 좀 쉬시고 토요일날 그 4가지를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고 일요일날 제가 이제 또 공지를 드리면 들어와서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과정들에 거기에 녹아있는 이 소주제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3시간 동안 그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일 토요일 날 기능을 익히시고 일요일 날 이거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수업을 하시면 돼요. 안 받았어요, 박현주 쌤? 그거를 저기 김세호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내일 계산고등학교에서 수업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내일 하루 종일 계산고에 있는다고 하니까 계산고로 가십시오. 아두이노 리치실드 없으신 분들은 계산고로 가세요. 자, 그래서 지금 개별 병만 616명이네요. 엄청 많이 찾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기 강사 교육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 엄청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짠 거예요. 교육과정 교육 내용도 당장 투입을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2차 세계대전 났는데 신병들 데려다가 총 한 자로 쥐어주고 야 한번 쏴봐 그리고 나서 바로 전투에 투입하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남들보다는 아주 전투 잘할 수 있게끔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애들하고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인성요정하고 인하부중 투입을 해봤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재미난 컨텐츠로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가면은 괜찮을 겁니다. 줌이 튕겼다고?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감사합니다. 네.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뭘 봐줘요? 가서 쉬십시오, 빨리 가서. 나도 엄청 피곤하네, 그냥. 웨이스틱을 안 건드렸는데 스트레이트가 움직여. 우리 김영기는 맨날 저기야. 맨날 이게 부시렁거려. 김영기 나갔나?
안 나갔네. 김영희 쌤이 저긴가? 주강사지. 어. 주강사면 잘해야 돼요, 이거. 감기가 쉽게 안 나. 조이스틱을 안 건드렸는데 움직이는 거는, 이거 이제 그, 연산에 요걸 잘못했을 거예요. 뭐뭐보다 크다, 이거를. 초기 값이 얼마인지 보고. 최희정 쌤. 자, 파일은 카톡에다 공유 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나가세요. 질문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네, 주무세요, 이제. 최희정 쌤, 이제 조이스틱 잘 돌아가요, 이제? 어. 우선 저기 저기를 보세요. 그거 아두이노 부자 실드 그거 공유 비싸. 자, 들어가십시오. 끝냅니다.